안녕하십니까. 성공 창업을 위한 문화 콘텐츠 이해와 활용 정하진입니다. 15주 차는 현충일 대체 동영상 강의입니다. 15주 차 2교시와 3교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평상시에 꼭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의 책 소개합니다. MIT 스타트업 바이블. 두 분이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창업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책에 나오는 방법대로 차근차근 창업을 준비한다면 성공 확률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전곡을 찌르는 이 책의 심플함이 무척 마음에 든다. 또 한 분의 내용은 내가 창업을 할 때 이 책이 있었더라면, 요점만 콕 집은 내용, 그리고 풍부한 사례, 올바른 기업가 정신,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꼼꼼하게 읽고 경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절대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책이다. 좀 오타가 좀 있긴 하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 책이 제가 읽으면서도 느낀 건 창업을 생각하는, 또 창업을 꿈꾸고 있는, 또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만큼은 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또 한 줄 문장이 있어서 공유를 합니다. 창업자야말로 현대의 영웅이다. 그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의 변화를 이끌며 문화를 창조한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영웅이란 단어뿐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사실 힘든 그런 세상에 또 다른 누구의 그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런 일자리를 만들므로써 어떤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창업자야말로 저는 현대의 영웅이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 결국 이들이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인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또 나 자신을 위한 게 곧 사회를 위한 그런 삶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업가 DNA라는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께 한번 해봅니다. 사실 부모님, 뭐 그 외에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조상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은 DNA가 있겠죠. 유전자적인. 하지만 과연 꼭 창업, 기업가가 될 수 있는 DNA가 있는 것일까? 꼭 그러한 사람만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DNA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새로운 창업자 정신, 기업가 정신, 결국 DNA를 만들 수 있다라고, 예, 그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세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창업은 용감하게 혼자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기업가는, 창업자는 모두 카리스마가 넘치며 그것이 곧 성공의 열쇠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가의 유전자가 존재하며 특정 부류의 사람만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되어질 그런 시기가 있었죠.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 창업자들은 아주 용감하게 혼자서,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리고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사람이 특별히 있다라고, 예, 그런 사람들이 또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위치에서 보면 창업은 훈련에 의해서, 또 교육에 의해서, 또 경험에 의해서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존의 중소기업 창업과 혁신기업의 창업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면 지역 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이제 경제 권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혁신과 경쟁의는 기업 설립과 성장의 조건이 아니었던 것에서 이제는 성공 사업의 필수 조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이나 노동력, 일자리들이 지역적인 제한이 없는 혁신기업 창업, 그리고 그래프가 굉장히 좀 곡선이 그 각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혁신기업의 매출이 중소기업 매출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도록 올라가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그래프를 참고해서 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1차 함수를 그리는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중소기업 창업은 혁신기업 창업은 창업 초기에는 사실 힘들겠죠. 적자일 수 있지만 BEP를 찍을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또 투자가 필요하고 단기적인 성과 창출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네요. 뭐 여기 혁신 창업 기업 나왔으니까 혁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개념 정리를 해봅시다. 한자로 가죽을 벗기다, 또 영어로 이노베이션 아니면 리폼. 탐 피터스가 혁신을 아주 재밌게 또 표현을 해봤죠. 또 다른 햄버거를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다른 햄버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표면적인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이루는 것들을 본질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점진적 혁신은 기존의 것을 토대로 하는 혁신이라는 정의상 해당 산업이나 기술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의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또 일반적으로 기존의 우위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나 완고한 시장에 속한 기업들을 점진적 혁신을 시도하게 된다. 그리고 또 급진적 혁신은 점진적 혁신과는 또 다른 형태죠. 기존의 것에 대한 분석이나 또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연속선상에서 형성되는 점진적 혁신과는 달리 급진적 혁신은 기존 형태의 산업에선 사용하지 않았던 자원이나 속성들을 사용해서 기존 산업의 형태를 변화하는 형태로 발생하거나, 또 상대적으로 유연한 시장이나 새로이 산업에 진입하는 경쟁자들이 주로 채택하게 되게 되겠죠. 아무래도 뭐 진입 장벽이 높은 경우 점진적 혁신을 이루다가는 계속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아니면은 그 환경적으로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또 점진적 혁신을 아니면 또 급진적 혁신을 추구하는 서로 다른 형태를 또 보일 수가 있다는 것. 혁신은 어쨌든 대상의 본질을 뭔가 좀 건드려서 기존과는 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본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사업 아이템 뭐 등등, 또 열정, 그리고 뭐 도전 의식, 진취성,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창업을 시작한다는 건 그렇죠. 나뿐 아니라 또 누구를 또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란 건 결국 누구를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다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열정을 아이디어나 또 기술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그리고 창업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전공을 했는지, 그렇다면 또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는지,
아주 적은 시간 동안에 경험했던 아르바이트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집 안에서 부모님을 대신해서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친구의 부탁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단순하게 공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역할뿐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또 친구들 관계에서 어떤 역할, 또 사회에서 또 작은 사회, 큰 사회, 뭐 아니면 교회도 될 수 있고요. 뭐 등등등.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경험이 저는 또 경력으로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인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일주 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 역량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위해서 자소서를 쓸 때도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결국 경쟁력이고 차별성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역량, 그리고 네트워크, 사실 여러분들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회인보다는 적을 수는 있지만 교수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뭐 인턴십, 어, 내지는 여러분의 어떤 가족에서 가족 관계에서 뭐 친척들, 뭐 그런 많은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도 그런 환경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또 그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방법. 예, 뭐 이거는 제가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창업 자금, 지원 자금, 정책 자금이 많이 풀리는 나라는 드물다. 뭐 이런 걸 좀 충분히 여러분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지도, 나는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는지, 또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어느 만큼 신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창업을 한다 했을 때 그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일하던 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고객 입장에서 어떤 불편함, 아니면 비효율성, 조금 더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또 특정 산업, 또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 여러분이 TV를 보거나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어떤 그런 관심이 또 다른 나의 어떤 창업 아이템이나 열정, 아이디어로 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명감, 뭐 어떤 일을 할 때나 꼭 필요한 거죠. 나는 지금 새로운 도전의 시간과